수급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 매매 동향이 좀 궁금하다. 큰 손들이 이 종목을 사는지 파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혹은 문자로도 연락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상준 소장님이 이 시각 꾸려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한 주 전체적인 수급 동향부터 먼저 파악하고 갈게요, 소장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시장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어제 그제 매매 어떻게 했는지요? 네. 코스피는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국내 기관은 네이버 사고 외국인은 카카오 사고. 그러니까 포탈주에 대해서는 제가 7월 초 정도였나요?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포탈주가 그 부각될 그 개연성 이런 거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쪽만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종목들을 특징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국내 기관이 어제 그제도 많이 샀는데 지금 그 6월 말부터 7월 말부터죠. 지금 20일 동안 연속으로 사주고 있어요.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외국인은 거기다 대고 열심히 좀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시장 이 상황에서 그 매물이 나올 게 뭐가 있는지 그저께 외국인이 1,100억 팔고 기관은 900억 팔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산 종목들 보면은 길이 엇갈립니다. 국내 기관은 소재주 쪽을 주로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솔브레인이라든지 SK모터리얼스, 동지세미캠. 그 외국인 사는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빼고는 낙폭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특징적으로 좀 이런 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이번 주 수급 이슈는 더 좁혀진 수급이라는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더 좁혀진 수급이라 하냐면은 정말 그 사는 종목이 좀 많이 좁혀졌습니다. 우선 8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업종별로 뭐 어떻게 샀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네. 외국인은 거의 모든 업종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산업종의 운수 장비하고 서비스 정도고 기관은 지금 그 배열 순서가 기관 순매수 상위 그 순서대로 배열이 됐는데 전기전자, 의약, 유통, 통신 뭐 이런 종목들을 업종들을 샀는데 의약 업종을 빼면은 기관이 산 것보다 외국인이 더 팔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이 좋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그 같이 사고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하고 서비스 두 업종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좀 살펴봤어요. 운수장비 쪽에서는 단연 방산주입니다. 외국인은 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고 네. 이 두 종목 산 것만 해도 1,400억 정도, 1,300억이 넘어가잖아요. 전체가 1,000억인데 이 두 종목만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관도 현대차, 기아차도 샀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쌍끌이 매수를 했고 최근에 방산주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이 외국인이 5월 말부터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사고 있어요. 이번 8월 달 들어서도 딱 하루 팔고 네. 계속 사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방산주가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좀 피해가자 이런 시각입니다. 실적도 2분기 잘 나왔고 네. 정부에서 발주하고 또 수출할 때도 정부에서 좀 정부 대 정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 발 좀 비껴서 있다. 거기다가 국방 예산도 좀 크게 증액하는 거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눈치채셨을까요? 뭘 샀을지? 네이버님 카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 샀는데요. 외국인은 카카오 NC소프트 사고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를 샀는데 이 두 종목하고 전체 순매수 금액을 보세요. 이 두 종목들만 샀어요. 외국인 그러네요. 기관. 그러니까 네. 제가 타이틀을 더 좁혀진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사는 종목만 사고 매수세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좀 넓지 않다는 거 좀 유념해서 접근하시고요. 어려운 장일수록 수급에 더 집중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어서 그럴까요?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장님, 저희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ICT 상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먼저 좀 봐주실까요? 포스코 ICT 그리고 문자로 CJ제일제당 들어와 있고요. JNK 히터, MI텍 그리고 저희 또 특별 종목들도 상담을 좀 할 거니까요. 포스코 ICT부터 네. 한번 좀 볼까요? 뭐 지금 수급 흐름은 좀 나쁘진 않네요. 외국인이 지금 그 매수세가 좀 주가는 약보합인데 외국인 추정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지만 기관 매도기면은 그다지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수급 흐름 보면은 주가는 약보합인데 수급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포스코 ICT 한번 일봉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보면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그렇게 뭐 지금 포스코 강판으로 화면에 차트가 나왔던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저희도 막 한 번씩 이렇게 잘못 누를 때가 있죠. 포스코 ICT. 네, 여기 있네요. 요거예요. 네. 제가 잘못 눌렀었네. 어제 굉장히 윗셈이 길게 났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틀림없는데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은 조금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아침부터 탄탄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필요는 좀 없을 것이다. 좀 오늘 안정적입니다. 예. 네. 그럼 CJ제일제당도 봐주세요. CJ제일제당은 문자로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ICT 보유자분이라면 일단은 뭐 성급하게 지금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CJ제일제당은 오늘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수급은 이 종목은 좋지 않고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 조금 부진합니다. 평소 거래 한 90% 정도 오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최근에도 그다지 수급이 좋지 않았네요. 기관이 계속 좀 최근 닷새 동안에도 기관이 거의 좀 많이 매도를 했었고 월요일 날 외국인이 좀 매수를 15억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뭐 그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수급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 선이 이제 외국인 그 매매인데, 그 기관 매매인데 뭐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씁쓸하네요. JNK 히터도 곧장 가볼까요? JNK 히터 지금 뭐 애청자분 두 분이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걸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JNK 히터요.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까 수급이 나쁘지 제가 아침에 종목 수급을 했었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역시 뭐 그 기관 추정으로 잡힌 이게 기관일지 지금 그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일지 큰 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에 매수해서 지금 매도로 현재 지금 돌아 있는 상황. 수급이 조금씩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데 수급 흐름은 조금 나빠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들어오면 역시 뭐 수급이 윗수염 악화되고 달고 있고. 뭐 여기서 지금 뭐 바로 매매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 물량을 뭐 조금이라도 더 늘리실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한번 그거는 좀 참고 수급이 일단 매수해서 매도로 좀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있네요. 예. 네, JNK 히터 아마 그러셔서 상담 요청도 들어와 일단은 있었던 지금 것 뭐 같아요. 수급 흐름은 나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 규모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금액으로 봐서 지금 그 기관 매도세가 6천만 원 정도 지금 그 현재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대단한 매물은 아니고 일단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분위기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다음 종목은 MI텍입니다. M은 어이 MI텍으로 네 들어와 예. 있어요. 상담 봐주세요. 이 시총 지금 오늘 6% 급등으로 진행이 되네요. 4,745원대. 아마 급등해서 아마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현재 수급 흐름은 거래가 오른 거에 비해서 거래가 상당히 좀 그 적네요. 평소 거래 한 6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추정 매수세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걸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근데 기관 매수 그세는 좀 꺾였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수급 흐름은 그나마 좀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립니다. 보유 중이시라면 일단 외국인 수급 보면서 조금은 더 지속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가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워낙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저도 옛날에 굉장히 네. 좋아했던 종목인데 오늘 뭐 이 종목 수급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주가는 보합 정도인데 거래가 이렇게 부진한가요? 오늘 한번 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거래가 너무 부진하네요.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지 평소 못했던 거래보다 아주 최근이죠. 거래가 뚝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그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좀 수급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확 늘어난다 그러면은 바닥을 다지는 신호인데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신호라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수급 흐름 자체는 좀 그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뭐 좀 그 보유하고 가셔도 나쁘지.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이게 딱 그 1시 한 50분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로 전환되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두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라젠과 알테오젠 이렇게 바이오 쪽 대표 주자들 저희가 오늘 흐름을 좀 살짝 보긴 했었는데요. 예. 이들 각각의 수급도 살짝 좀 봐주실까요? 그래, 오늘 아무래도 관심 있으니까 이 종목도 수급은 좀 봐야죠. 네네. 알테오젠 제발 바라봤는데 상한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종목이라도 한번 상한가를 쳐줘야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수급이 거의 지금 저희 그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이 확 나오죠. 지금 이때가 한 1시 정도부터 기관 매수 강도가 확 들어오면서 주가도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네.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매수 강도로 보면은 글쎄 오늘 상한가 막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도 뭐 당연히 홀딩이고요. 일단은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익률이 많이 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30% 올랐어도 그래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축하를 드리고 신라젠이 있었죠. 신라젠을 한번 볼까요? 신라젠이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한가에서 지금 낙폭은 좀 줄였잖아요. 그 지금 판단이 여기서라도 내가 좀 물량을 줄여야 되나? 사실 아침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신라젠 뉴스 보고 사실은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발생했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진 게 기관이 훅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그 순매도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물론 같은 주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로 줄었고요. 주가가 하한가 떨어지니까 이 녹색 선이 한 건에 1억 이상 주문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큰손 매매인데 단타치로 들어왔어요. 단타치로 들어왔는데 이게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훅 팔고 나갔다 그러면은 지금 낙폭을 줄였을 때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좀 다시 올라오죠. 안 줄고 그러면은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낙폭 줄였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서둘러 팔아야 되겠다. 현재 수급 상황 보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이런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저희 수급평과 또 수급에 근거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처럼 자신감을 찾지 못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수급 상황이. 네. 오늘 기관 외국인 합쳐서 순매수 규모가 100억 넘어가는 종목이 5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전략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좀 타이틀을 달았는데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서 증권업계 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장은 처음 봐요. 왜냐면은 악재가 생겨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뉴욕 증시 급락하고 코스닥 5% 폭락하고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한마디 또 했다고 바로 반등하고 이런 상황.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지금 코스피 1900 정도 오면은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 사람은 떠들어요. 근데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수급 좋아지는 게 방산주 같은 종목은 좀 피해가는 수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지금은 매매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매매할 수도 없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대부분 그거 피해갈 수 있는 좀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로 좀 매매를 압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방산주를 사는가도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글로벌 변수나 이벤트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른바 신경기 방어주가 저는 방산주 같아요. 네, 예.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한 종목들 수급 추이 꾸준하게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